네, 앞서 외신에서 전해드렸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북미 관계 또 한 번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회담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72시간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는 무엇인지 또 최대의 쟁점이죠.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는 얼마나 합의를 이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대 김정봉 석좌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바로 기자회견을 가졌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네.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에 6월 10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그래도 상당한 앞으로 결과가 있을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을 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한번 CVID가 미국의 핵심 목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북미 회담이 좀 취소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살짝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재차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보면은 또 북한이 한 발 물러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재미있는 게 북한이 항상 벼랑 끝 전술을 써왔고 그다음에 북한이 의제의 외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의제에 있어서 상대편의 양보를 얻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이번엔 반대로 미국이 완전히 벼랑 끝 전술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안 하겠다고 파기하는 바람에 북한이 많이 물러섰고 또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 의제 이외의 것들, 인권 문제라든가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이런 거를 막 제기하면서 북한을 압박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북한이 수세에 몰렸고 그래서 아마도 CVID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과감한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뉴욕에서의 어떤 조율이 끝났으니까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 행동을 촉구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더군요. 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이제 차관급 회담이 열렸고, 그러니까 최선희, 김성 차관급 회담이 열렸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경호 의전 문제 실무회담이 열렸고, 거기서 또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건 이제 차관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했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이란 나라가 1인 독재 체제고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 일단은 그런 가장 마지막에 미묘한 문제는 전부 다 김정은 위원장한테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촉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들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사찰 문제, 그다음에 비핵화 시기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 ICBM 폐기 문제, ICBM을 이제 미국으로 뽑아낼 거냐, 아니면 북한 내부에서 폐기할 거냐 이런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결국은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친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6월 10일 날 만나기를 고대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로 그런 비핵화 문제에 진지하게 응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 우리한테 체제 보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런 개괄적인 얘기가 이제 신서에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 의제로 다시 한번 가본다면 기자회견에서 이제 CVID를 다시 언급한 걸 보면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게 어떤 행동을 이제 주문하고 촉구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게 그러면 행동을 어떤 걸 요구했냐 비핵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추미애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핵탄두 얘기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다양한 이제 CVID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CVID를 위해서는 북한이 현재 핵시설이 어디 있고 핵탄두가 어디 있고 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찰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찰단을 받았는데 사찰을 하는 또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은 전면적 무제한 사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로 핵시설과 핵설을 폐기하고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해야 되는데 시간을 미국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앞으로 3개월 내에 9월까지는 핵탄두의 일부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ICBM을 이제 뭐 폐기해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그 선거에 이용해야 되니까 일단 ICBM과 일부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 여기에 아마 초점을 두고 계속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북한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 자신감은 북한의 핵무기 반출을 어느 정도는 좀 장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보도에 의하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가 돼서 일단은 일부 핵탄두와 ICBM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걸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볼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CVID가 아니고 PVID를 주장을 또 하고 그다음에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도 얘기를 하고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해서 굉장히 비핵화 회담에 이렇게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 바람에 북한이 그걸 전부 다 이제 다시 파기라고 뒤돌아섰는데 아마도 이번 회담에서 사실 그걸 살리는 쪽으로 이제 갔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먼저 평양에서 합의했던 수준까지는 다시 복원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뭐 추정을 합니다. 자, 비핵화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약속받았을까, 개런티를 받았을까,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CVID에 대해서 CVIG를 요구한다, 개런티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체제 안전 보장 문제는 과거에 94년도 제네바 핵합의, 또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 대부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이게 합의를 해주면 저는 별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불가침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이 겁을 내는 것은 미국이 언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죽일 수 있는 참사작전을 전개한다든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F-22가 들어가도 북한이 그걸 뭐 감지할 수도 없고 공격당해도 어떻게 뭐 방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불가침 약속을 받는데 이것도 벌써 94년도에 받아놓은 게 있어요. 협정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종전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에 수교를 하고 수교한 이후에 이제 먼저는 이익 대표부를 먼저 개설을 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대사급 대사관으로 다시 격상시킨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걸 다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벌써 몇 차례 이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북한의 문제는 체제 보장을 요구를 자꾸 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체제 보장이 아니고 김정은 개인의 정권, 3대 세대체 정권을 자꾸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국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게 되면 그 대가로 제공할 부분이 이제 경제 보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강조하는 경제 건설, 총력 집중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내부에서는 미국과 경제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이 현재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 번도 미국의 경제 지원을 원한 적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은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 생각하는데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는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투자가 없으면은 체제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돈을 투자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네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체제 보장이 좋은 것은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냥 그럼 아무데나 미국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북한이 이제 경제 특구를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한 4개 만들어 놨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지구, 그다음에 이제 신의지 특구, 그 나선지구 이게 4군데가 있는데 이런 국가 차원의 4개 말고도 조그마한 경제개발구라에서 여의도에 2~3배 면적되는 거를 20몇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각 도별로. 아마 거기 이 철조망 속에 경제 특구에다가 미국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원하는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은 아마도 단독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미국이 들어간다면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북한이 돈을 떼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핵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간 자본들이 이제 북한 안으로 이제 투자 형태로 이제 들어가서 뭐 어쨌든 인프라도 건설을 하고 뭐 농업 발전도 지원하고 이런 식의 로드맵인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자칫 뭐 합의가 깨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또 이런 로드맵들이 또 중단되거나 무너지거나 백지화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래왔고요. 그렇죠. 네, 94년도에 그 제네바 핵합의가 있는 다음에 우리가 영변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해 주기로 했는데 북한이 온갖 그런 위반을 하고 네. 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네. 실제로 94년도에 시작됐으면은 2000년 이전에 전부 다 건설이 완성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하다가 이제 적발돼 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우리 원자력 2기를 북한에 갖다 옮기지 못하는 바람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제한 사찰입니다. 그러면 이 사찰단이 들어가서 북한의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도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과연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 바로 사찰단이 들어가서 사찰하는 부분 문제 또 사찰하다가 북한이 핵탄두를 신고로 숨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5, 60개 되더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서 막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이런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를 지원하다가 다시 갈등 관계로 가면서 경제 지원이 이제 중간에 중단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여러 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뉴욕 회담 결과를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 텐데 네. 뭐 일단 6월 10일 개최 거의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개최될 가능성이 90%가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아직까지 미정인 것처럼 하면 바로 이게 마지막 벼랑 끝 전술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네. 내가 6월 10일 날 싱가포르 안 갈 수도 있다는 걸 계속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중간선거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필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하기 때문에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변수라 하면은 지금 북중로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변수가 그렇죠. 가장 큰 변수가 저는 그거로 봅니다. 네. 북중로가 중국에서 한 6월 9일께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일정 부분 하면 유엔 제재도 해줘야 되고 보상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 번 다시 6월 12일 정상회담을 다시 연기하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그 남북미가 함께하는 종전 선언도 가능할까요? 네, 종전 선언은 원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판문점에서 우리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거기서 또 결과가 좋아서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합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철로 된 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옛날에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공산거축하고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인데 그 바로 역사적인 장소에서 바로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그거는 이제 장소가 판문점에서 싱가포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6월 12일 날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비핵화 회담이 잘 성사가 되고 하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문제도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분명히 종전선언 문제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가셔가지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있는 자리에 가서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3자가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종전선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평화협정 문제는 나중에 중국도 개입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일단 종전선언까지는 싱가포르에서 가능도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미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번 회담으로 다 완성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그 6월 10일 회담이 뭐 속된 말로 당일치기로 끝날 게 아니라 뭐 며칠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 다음 회담이 그 자리에서 또 잡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보세요? 왜 그런다면 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거의 백기투항입니다. 거의 백기투항입니다. 모두가 네. 다 내놔라. 우리가 들어가서 다 뭐든지 다 보고 다 내놔라. 이런 입장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걸 다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담이 상당히 길어지고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나중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북한 군부의 뜻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 노동당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회담을 뭐 조금 지연시킨다든가 아니면 차기 회담을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서 그 6월 10일 날 모든 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했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담이 잘 돼가지고 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면 하루에 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면 1박 2일로 회담이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회담이 안 끝나고 몇 차례 지속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능성 제시한 것이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릴 거 오늘 판문점에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후속 이제 협상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오늘 회담이 개최된 것은 2차 정상회담에서 6월 1일 날 고위급 회담을 열겠다.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된 게 태영호 공사의 책자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탈북 여성 종업원 문제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회담 모두에 또 얘기를 하면서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도 현재 경의선, 동해선 연결이 시급하니까 네. 일단 뭐 그 문제가 이제 우리 국토부 차관하고 북한의 철도성 차관하고 논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6.15 공동선언 이제 행사의 남북 공동 개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8.15 이산가족 항복을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전에 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산가족을 찾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회담을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결실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네.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라고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예. 북미 회담이 잘 돼야만 남북 관계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건 부인할 수는 없지만 변수들은 곳곳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김정목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